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이따 보게 되실 분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가지 팀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페이스가 빠른 팀이다, 야투 시도가 많다 적다, 3점 슛을 몇 번을 시도한다, 파울이 많다, 뭐 이런,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넷 레이팅 상으로는 현재 위치가 어떻다, 이런 것들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얘가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게 제 유튜브 679 스포츠에 가시면은 여기 NBA 분석 영상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메인에 걸어놨거든요. 이거 가서 5분짜리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시고 나면은 얘가 여기 PPT의 가운데 있는 이런 표는 무엇을 의미하며, 막대 그래프인데 뭘 의미를 하며, 왼쪽 오른쪽은 무엇이며, 가운데 있는 이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거를 보시고 나서 매일매일 올리는 데일리 분석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더 NBA를 날카롭게 오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파하기가 쉬울 테니까 보시고 나서 제 분석 영상 시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디애나 대 클리블랜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디애나는요 후반기에도 일단은 할리버튼 중심으로 오펜시브스러운 좀 공격적인 농구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최근 6경기 동안 한 6경기 동안 득점은 2등 수준인데 실점이 생각보다 적더라. 보면은 리그에서 제가 인디애나가 요즘에 3점슛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인디애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막강한 포워드들을 활용한 리머텍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야투율은 지금 전체 1등 수준이에요. 맨날 뭐 상대가 어디든 간에 림을 떼서 때려 부수려고 이런 장신의 포워드들이 뭐 리머텍을 많이 시도를 한다. 근데 요즘에 3점은 말을 안 듣는 편이고, 반대로 수비적으로는 인디애나가 후반기 들어서 은근히 수비력이 좋다. 최근 6경기 정도 댈러스, 미네소타, 올랜도, 오클라호마, 시카고, 브루클린 꽤나 언더 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6경기 기준으로는 234점 정도 좀 적은 점수가 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인디애나 상대팀한테 좀 득점하기 애먹기도 했지만은 본인들도 야투방어율 5등, 3점 방어율 4등 이 정도로 수비가 괜찮았다. 이게 눈에 띄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최근 6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댈러스, 올랜도, 오클라호마, 브루클린 잡으면서 4승 2패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고,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내일 결장이 상당히 많아요. 도드만 미첼이 또 결장할 것 같고, 모블리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맥스 스트러스랑 딘 웨이드도 지금 다 프리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모블리나 미첼, 갈란드 이런 주전급 선수들이 없을 때 클리블랜드는 뭐 샘 메리엘, 크포주, 딘 웨이드, 또 뭐 트리스탄 탐슨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제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체 선발이랄까요? 웨이드 대신에 조지 니앙이 나온다. 3점 말고는 뭐 없는 선수입니다. 수비적으로는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수인데, 내일 아마 그래서 미첼 대신에도 미첼 대신에 아마 제 생각에는 르버트 아니면 샘 메릴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아마도 뭐 둘 다 이제 벤치, 원래는 벤치 자원들인데, 무튼 미첼이 없을 때 클리블랜드가 다소간에 좀 한 10점 가량 이런 경기력이 줄어든다는 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일단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볼만은 합니다. 인디애나 좋게 볼만하고, 그리고 딘 웨이드나 뭐 이런 친구들이 없음으로써 클리블랜드가 이런 수비적인 영향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블리가 없을 때 클리블랜드가 수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대체자인 딘 웨이드가 수비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3점도 좋고. 근데 걔까지 없다. 대신 나오는 게 조지 니앙이다. 3점은 조금 뭐 넣어줄 수도 있어. 근데 수비적으로는 아예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가 인디애나다. 인디애나가 최근에 좀 언더 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지만 내일 기준점이 223.5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저 정도면은 한번 오바도 볼만 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들은 들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인디애나의 핸디값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인디 승에 오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디애나가 또 홈에서는 원정 대비 그 득점이 한 5점가량 많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은 볼만한 경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내일은 근데 문제는 보스턴이 얼마나 또 이 선수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제가 보스턴은 이미 거의 뭐 동부지구 1위는 확정 지은 것 같다. 남은 이제 남은 경기들 동안 선수들이 최대한 부상이 없게끔 관리를 해준 게 최우선일 거예요. 내일은 지금 포르징기스가 퀘셔널로 나와 있긴 한데, 출전할 것 같다고 나와 있긴 한데, 포르징기스가 이 또 그 햄스트링 쪽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내일도 막말로 포징이 한 3-4경기 정도 연속으로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포르징기스 외에도 뭐 제일런 브라운이나 화이트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식 줄 수도 있고, 내일 보스턴은 누가 안 나올지 모른다. 제 생각에는 관리를 해주긴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벤치 자원, 핵심 식스맨인
그 샘 하우저까지 지금 캐치어버린 모양인데,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큰 결장은 없는 상태예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도 보스턴이 디트로이트한테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것도 볼게요. 최근 디트로이트한테 7연승을 달리고 있더라. 이런 거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홈에서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그 홈 무패 엔진이 깨질 뻔했었죠. 이때 디트로이트가 엄청 연패를 달리고 있다가 전반전에 진짜 거의 한 20점가량 앞서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그 다 쫓기면서 보스턴이 일단 연장을 갖고, 연장 가가지고 홈 연승 엔진도 이어나가고, 디트로이트의 그런 연패 엔진도 더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보스턴 원정에서 전반기에 나름대로 선전했던 결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은 내일 기준점이 15.5프렌이에요. 엄청나게 큰 이런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기준점에다가 보스턴이 결장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은 프렌을 합법도 하다는 마인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언더오버는 225.5. 물론 보스턴이 상대팀을 엄청나게 폭격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백투백일 때 9승 2패로 매우 강했다. 백투백일 때마다 120점 정도는 넣어줬고 실점은 100점도 안 했다. 반대로 디트로이트 백투백 역시 백투백인데 4승 7패. 디트로이트의 올 시즌 승수에 비하면은 백투백 성적이 그래도 디트가 괜찮은 편이에요. 선수나도 젊은 편이고, 백투백일 때 평균 112점 득점, 실점은 한 117점가량 했다. 양팀 다 막 백투백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막 뒤떨어지는 팀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나는 좀 오바를 보고 싶네. 이게 근데 일단은 문제되는 거는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 동안 쉬운 팀들은 엄밀히 말하면 샬럿이나 토론토는 쉬운 편이었는데 댈러스 빡셌었고, 마이애미와의 2차례 경기 다 패배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잘 비볐거든요. 디트로이트가 비빌 때는 좀 득점력보다는 상대팀의 상대팀의 득점을 갉아먹는 스타일로 비빈단 말이죠. 엄밀히 따져서 최근 4경기 동안 마이애미와의 2차례 경기 140점, 108실점, 토론토한테 104실점, 샬럿한테 97실점. 디트로이트가 제가 몇 번 보그다노비치를 이렇게 그 트레이드 시킨 이후로는 좀 언더팀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옛날에 한창 연패할 때도 지금 최근 5경기 110득점가량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맨날 막 110득점가량을 했어. 질 때도, 연패할 때도. 근데 실점이 엄청나게 많았었다. 리그에서 한 4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점팀이었는데 지금 후반기에는 그래도 111점 정도밖에 실점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경기 균형이, 득실 균형이 좀 괜찮은 편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렌을 보는 거고요. 근데 나는 뭐 보스턴이 아무리 내일 뭐 결장이 많다고 한들 디트로이트 상대로 득점의 고삐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얘네는 뭐 제3센터, 막 제3센터인 그 나미아스 퀘타라든지 제4센터인 그 루크 코넷 이런 친구들이 나와도 굉장히 잘하고, 프링어 물어오고 틸먼 물어오고 이런 식으로 벤치도 많이 강화를 했어요. 여전히 뭐 하우저 같은 애들도 내일 뛸 수도 있고 프리차드도 뛸만하고, 그냥 보스턴은 지금 뎁스도 훌륭한 상황이고 내일 뭐 누구를 이렇게 휴식을 주든지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점수는 담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디트 프렌의 오바 쪽으로 볼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난 디트 프렌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뭘 가든 그렇게 메리트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의아한 경기예요. 아니 아무리 지금 마이애미가 내 버틀러가 퀘스천을 부리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은 나는 마이애미가 프렌을 받을 정도인가? 이거는 좀 의심이 되네. 물론 마이애미가요 지금 최근 이제 경기들 중에서 조금 안 좋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디트로이트와의 2연전은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뭐 직전 경기는 프렌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상대팀이 프렌하기도 했었고, 덴버, 워싱턴, 오클라호마, 댈러스한테 좀 깨졌었다. 워싱턴한테 깨진 건 좀 충격적이었죠.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가 후반기에 조금 좋을만 했는데 흔들린다. 이게 일단은 좀 마이애미를 선택하기에 좀 빡세지는 부분이긴 해. 그런 점 때문에 프렌을 줬나? 난 근데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필라델피아가 뭐 엔비드가 이제 슬슬 뭐 훈련을 하고 있다. 복귀를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마이애미한테 정배를 받을 정도냐?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내일도 뭐 엔비드 결장, 코빙턴, 멜튼, 카이 존스 결장에다가 해리스가 직전 경기에 결장했는데 내일은 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해리스가 있든 없든 나는 마이애미가 정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경기에 어떤 좀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내일 뭐 마이애미는 원정이고 필라델피아는 홈이지 않냐. 일단 마이애미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습니다. 홈에서 17승 15패, 원정 20승 15패고요. 그리고 홈보다 원정으로 가면은 득실 양면에서 득점은 5점, 실점은 6점 이 정도가 언더 쪽으로 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뭐 홈에서 20승 15패, 원정 17승 15패. 홈에서 조금 더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요. 이게 필라델피아의 홈 전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특정 시점 이후로는 연패를 쭉 달리다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특정 시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2월달 이후 엔비드가 결장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3승 9패입니다. 3승 9패. 이겼던 팀들 뭐 클리블랜드 한번 이겨보고 샬럿 삐리한 팀들을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홈에서 이긴 것도.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이애미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맞대결상으로도요.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한테 6승 1패입니다. 6승 1패 최근에. 그리고 이 맞대결의 대부분은 아마 엔비드가 뛰었을 때일 거거든요. 2월 15일날 마이애미가 109대 104로 승리했던 때는 그때는 엔비드가 없었고 그 전에 올 시즌 12월 26일날 이때도 아마 엔비드 있었고요. 엔비드가 있을 때도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한테 나름대로 강세였는데 나는 내일 왜 역배인지 모르겠거든 이거는. 최근 7경기 동안 필라델피아 아무래도 이거는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79득점 2번 경기 그런 것들이 껴있어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공격적으로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필라델피아 수비력은 봐줄만 하다더라 이런 것들 보이고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 역시나 필라델피아처럼 공격이 개차반이에요. 지금 마이애미가 원래 자랑하던 3점 슛이 아주 고장이 나있다. 최근 5경기 동안 3점 슛 리그 꼴찌 30%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가 정배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나는 여러 기록들 상으로는 마이애미 쪽이 괜찮아 보여요. 마이애미 여전히 필라델피아보다도 좋은 수비팀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언더 쪽으로 살펴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애미가 원정 경기일 때는 홈보다 거의 한 11점가량 언더로 빠진다. 필라델피아 역시 최근에 공격력 면에서는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뭐 마이애미가 백투백이라는 점 그런 점들은 약간 걱정거리기는 한데 그렇게 막 대단히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거 한번 마이애미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뭐 버틀러 같은 애들 내일 지금 퀘셔너블인데 혹시라도 출전을 한다. 이러면 뭐 긍정적일 수 있겠죠. 저는 마이애미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요. 자, 이거는 저는 일단은 뭐 승패 여부보다는 내일도 그 시카고와 화이트가 결장입니다. 화이트가 지금 뭐 뜨문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화이트가 없는 거는 팀적으로 공격면에서 특히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어쨌든 화이트가 없는 경기에서도 시카고가 꽤나 득점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내일도 그리고 뭐 카루소와 캐셔너블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꽤나 시카고 쪽에 결장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포틀랜드는 여전히 브록던이 빠지고 있고 하지만 사이먼스는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제나럴 그랜트가 다우프리다. 아마 뛰기 어렵다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팀의 핵심 스코어러 혹은 경기력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한 2명 정도 빠진다는 셈인데 자 일단은 저는 이 경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바 쪽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내일 기준점이 213.5밖에 안 되는데 뭐 양팀의 최근 맞대결 올 시즌 한 번 만나가지고 96대 104로 시카고가 원정 승리를 했고 뭐 언더가 난 경우가 있었다. 근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양팀의 색깔이 조금 더 오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가 의문의 좀 오바 팀에 속한다. 얘네가 약투 시도 같은 것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인사이드 수비도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이고 특히 포틀랜드는 요즘에 에이튼 같은 친구들이 본인의 득점력도 그렇고 리바운드도 그렇고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좋더라. 물론 뭐 에이튼 개인의 이런 그 성적 같은 건 괜찮지만 경기력은 뭐 에이튼 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뭐 그런 맹점이 있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이 그냥 뭐 팀의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오버만 보겠다 한다면은 에이튼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팀의 핵심 스코어러 사이먼스가 내일 뭐 결장한다든지 그런 소식도 없고 스쿠 앤더슨 돌아왔고 뭐 그리고 포틀랜드의 색깔도 보면은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물론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팀에 속하긴 한다. 한마디로 언더를 추구한다는 건데 반대로 포틀랜드는 리그에서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기도 하고 시카고보다도 인사이드 수비력이 안 좋아요. 5피트 이내 야투 방어율 림 근처 5피트 이내 1.5m 이내 림 근처 1.5m면 되게 가깝잖아요. 그 정도 부분에서 상대팀들이 포틀랜드 상대로는 72%의 확률로 야투를 성공을 시킨다. 29등이고 시카고는 69% 28등이에요. 리그에서 인사이드 수비력이 안 좋은 2등 3등 팀이 만나는 셈이거든요. 뭐 그런 팀들이니까 내일은 저는 213.5 정도면은 조금 더 오바를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포틀랜드가 상대팀의 턴오버 유발을 많이 시킨다. 오펜시브 리바운드 전체 1등이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격적인 수비를 펼친다거든요. 그 말인 즉슨 시카고가 역습 찬스를 많이 만들 만도 하다. 또 반대로 포틀랜드는 리그에서 턴오버가 가장 많은 팀인데 하필이면 또 시카고 역시 카루소랑 도승무 리그에서 앞선 수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친구들도 구성이 있는 백코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카고 쪽을 좋게 볼 여지도 있지 않냐. 홈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뭐 7.5가 약간 좀 못 믿었기도 하고 뭐 시카고가 그리고 마땅히 홈이랑 원정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심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바 정도만 조금 더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그 후반기 최근 이제 후반기 기준으로 최근을 살펴봤을 때 213.5는 양 팀의 득실을 생각하면 꽤나 만만하거든요. 특히 시카고가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34점이 난다. 포틀랜드 평균적으로 한 227점이 난다. 근데 내 기준점 213.5거든. 기준점이 좀 만만해 보인다. 양 팀의 뭐 성향상 언더팀의 이런 냄새가 나는 시카고랑 포틀랜드 이름값만 봤을 때는 언더 냄새가 나긴 하지만은 실상 얘네들의 최근 경기라고 봤을 때는 오바를 꽤나 볼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지표상으로는 오바가 괜찮다. 스타일상으로도 오바가 나쁘진 않다. 그런 것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유타 대 미네소타 경기. 제가 여기다 리벤지라고 적어놨는데 직전 경기 때 양팀이 맞붙었었어요. 그때도 유타가 홈, 미네소타가 원정이었는데 직전 경기는 양팀 다 결장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날은 원래 유타 쪽에 마카넨이나 그 클락슨이 출전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아침에 돼 보니까 마카넨, 클락슨 그리고 콜린스까지 결장이었어. 유타가 상당히 좀 공백이 컸다는 부분인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타가 100점에 그쳤고 미네소타는 거의 뭐 120점 가까이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캐슬러가 출전하긴 했지만 캐슬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블락인데 캐슬러가 활약할 여지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뭐 야투율 같은 거 보면은 유타는 3점이 개판이었다. 23%밖에 안 들어갔고 그리고 뭐 본인들의 장기 중에 하나인 오펜시브 리바운드는 좀 챙기긴 했으나 뭐 미네소타를 크게 위협할 정도의 요소는 아니었고요. 야투율도 45.8% 훌륭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어땠냐? 이날 미네소타는 고베어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즈리드가 센터로 나오고 하긴 했는데 무튼 에드워즈가 훌륭한 야투 감각으로 잘했고 마이클 콜리도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도 나름대로 보좌를 해줬다. 내일도 슬로모가 결장이에요. 카일 앤더슨이 결장인데 이날도 뭐 야투 6개 중에 1개. 올 시즌 활약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슬로모는요. 그리고 NAW 나름대로 잘했고 벤치에서 여러 명 선수들 나와가지고 그냥 좀 여유로운 경기였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편하게 경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야투를 보면은 47.3% 3점 슛이 많이 들어갔어. 46.3%로 3점은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전체적인 야투율이 아주 막 눈에 띄게 좋은 부분은 아니었다. 고베어의 출전 가능성이 약간 불투명하고 유타 입장에서는 클락스는 여전히 아웃인데 마카넨은 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콜린스는 뛸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경기보다는 유타나 미네소타나 특히 유타 쪽에 좀 선수들이 보강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나는 여전히 유타가 최근 후반기 들어서는 리그 꼴찌 수준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공격면에서도 뭐 아주 월등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타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여전히 공격면에서도 별로고 수비적으로도 아주 뭐 압도적이거나 그러진 않더라. 대신에 이런 거 있죠. 마카넨이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 유타 경기는 언더로 11점가량 갈 수도 있고 내일 혹시라도 마카넨이 복귀를 한다. 오바 쪽으로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타운스가 없는 와중에는 언더 오바나 뭐 경기력 차이나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냥 유타가 클락슨이 없고 혹시라도 내일 마카넨이 못 나온다. 물론 뭐 뛰면은 유타 쪽이 조금 더 점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고베어까지 못 나온다고 하면은 마카넨이 뛰고 고베어는 못 나온다. 이러면은 뭐 오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직전 경기에는 유타가 3점이 너무 안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별로 예상하고 싶지는 않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오바 정도? 워낙에 유타가 직전 경기에 너무 안 들어갔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마카넨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미네소타 역시 앤트맨이나 콜리가 너무 잘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좀 애매한데 그냥 저는 굳이 이 경기는 말하라면 오바 정도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든스테이트 대 뉴욕 닉스 경기입니다. 제가 뉴욕 닉스가 제 단골 손님이에요. 저는 아누노비 이적 이후 아누노비랑 랜들 이런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뉴욕 닉스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었고 저는 그 정도의 뉴욕이라면 진짜 보스턴이랑도 대적할 만한 동부의 진짜 초강팀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누노비가 일단은 지금 복귀를 했고요. 근데 내일 퀘셔너블이죠. 뭐 랜들이 없더라도 조시아트가 워낙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다가 랜들이 없는 뉴욕이 아누노비만 정상적으로 뛸 수 있으면은 상당히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보면은 뉴욕 닉스가 최근 7경기, 이 중에 아마 3경기 정도는 아누노비가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 4경기 정도는. 그 경기들 동안 뉴욕이 득점은 여전히 안 좋아. 이거는 아까 잠깐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필라델피아 대 뉴욕 경기가 73대 79
뉴욕이 73점밖에 못 넣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뉴욕 경기가 되게 언더가 많은데 어쨌든 뉴욕이 최근 7경기 동안 세크라멘토,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올랜도,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을 상대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100점이 안 넘었고 수비도 90점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공격은 거의 꼴찌 수준. 지금 수비 보면은 수비가 전체 모든 부분 다 1등이에요. 최근 7경기 기준으로는. 실점, 야투, 방어율, 3점 방어율 전부 다 1등, 1등, 1등입니다. 트리플 원이에요. 지금 이런 모양이어가지고 아누노비가 있는 뉴욕은 확실히 와 수비적으로는 진짜 대단한 팀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반대로 골스는 제가 커리가 없어졌을 때 골스가 언더 분위기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 때는 레이커스랑 오박 게임을 했었죠. 128대 121로 되게 막 오박 게임하고 막 그랬는데 커리가 오자마자 바로 오박 게임이 나서 좀 득점이 많이 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한번 언더를 또 생각해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의 레이커스는 골스같이 이렇게 또 커리가 있는 골스같이 빠른 템포로 게임하는 그런 팀이랑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뉴욕 닉스는요, 뉴욕 닉스도 그렇지가 않아요. 주고받지 않는다. 일단은 얘네가 공격을 할 때도 무조건 제가 여러 번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세트 오펜스에서 한다. 속공은 금물. 속공은 금물이고 일단은 세팅된 정돈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고 뭐 거의 불완성 주축으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상대팀이 속공을 펼칠 수가 없게 그런 농구를 펼친다. 본인들도 천천히 하고 상대팀도 천천히 하게 하고 상대팀의 야투 시도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는 한편 또 그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잘 따는 팀이거든요. 뉴욕은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전체 후반기 전체 2등 정도 되게 좋아. 뭐 아누노비도 돌아오긴 했지만 그 전에 프리셔스 아치우아가 조시아타 하텐슈탄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오펜을 엄청 잘 땁니다. 리바운드 사세가 매우 좋아요. 뉴욕은요. 기본적으로 상대팀한테 그 오펜을 잘 안 따이는 팀이고 또 반대로 상대팀한테 오펜은 잘 가져오고 골스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기 때문에 뉴욕같이 오펜이 활발한 팀들한테는 고전할 만도 해요. 그리고 뉴욕같이 속공을 안 당하게 이렇게 좀 물리는 한편 오펜은 한두 명 정도만 이렇게 따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좋아서 그렇지. 그럼 골스 같은 이런 팀들 입장에서도 박스아웃 해야 되고 리바운드 사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속공이 나오기가 좀 힘든 면모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욕은 상대팀들이 뭐 외곽 같은 거는 좀 던지게 두는 편이기도 하지만은 본인들의 림 쪽 드라이브인 경로를 최대한으로 차단하는 편이다. 그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막 찍고 들어와가지고 마무리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는 팀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지만은 뉴욕은 그냥 경기를 보면은 수비적으로 진짜 토 나오게 수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물론 제가 뉴욕의 경기를 좀 인상 깊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커리가 있을 때 골스도 후반기에는 득점력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안 좋았거든요. 뭐 직전 경기야 커리가 돌아와가지고 막 250점 가까운 경기가 났다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커리가 뛸 때조차 좀 언더 게임이 많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나 내일 상대는 지금 수비 끝판왕, 언더 끝판왕 뉴욕과의 경기다. 저는 그러면 한번 언더를 범직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뉴욕은 아누노비가 결정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뉴욕 닉스가 지금 리그에서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느린 팀이에요. 91.7회로 이게 높은 팀들은 한 103, 104 그 정도 되는데 뉴욕 닉스는 대놓고 페이스가 가장 느린 팀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언더를 범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아누노비가 나온다면 뉴욕이 프렌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야 골스의 홈이지 않냐. 골스의 홈 올 시즌에 원정보다도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골스는 올 시즌 홈에서 17승 17패, 원정 18승 14패, 득점 같은 것도 원정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정도로 딱히 뭐 골스의 홈 전적이 뭐 우수하다 이렇게 볼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뉴욕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커리가 돌아온 골스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엄청 막 좋게 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음 이제 세크라멘토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 지금 멤피스는 데스먼드 베인이 돌아온 상황이죠. 그래서 팀에서 한 20득점 가량 좋은 효율로 20점 가량 뽑아내줄 수 있는 가드 자원들이 돌아왔다는 거고 직전 경기 라인업을 보면은 빈스 윌리엄스가 없는 게 아쉽긴 했지만은 GD 잭슨을 선발로 쓰면서 나름대로 멤피스가 오클라호마 상대로도 프렌까지 해냈고 그 경기도 오바가 났잖아요. 저는 일단 내일 경기도 베인이 있는 멤피스라면은 오바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뭐 여전히 지금 여러 명의 선수가 결정을 하고 제가 뭐 쏠쏠한 자원이라고 했던 빈스 윌리엄스가 결정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일단은 세크라멘토는 뛰는 팀에 속하고 그리고 멤피스도 지금 막 그렇게 안 뛰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막 뉴욕처럼 이 새끼들 속공 못하게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게임하는 편은 아니거든 멤피스가. 이 경기는 사실 뭐 대단한 그런 건 없는데 뭐 제가 몇 번 세크라멘토의 이런 그 슈터들 허더라든지 뭐 키건 머레이라든지 요즘에 뭐 슈팅 효율이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두아르테라든지 뭐 라이스도 별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세크라멘토는 뭐 팍스나 사보니스가 중심이죠. 이 친구들이 결국엔 해줘야 되는 팀이고 얘네들에서 파생되는 공격 효과를 누리는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요즘에 사보니스 잘하고 멤피스가 지금 앞선 수비가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베인이 원래 뭐 수비적으로 대단한 활약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뭐 180골로 가까운 그런 슈터로서 이름이 난 거고 내일 경기는 팍스가 막히거나 야투 난조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날인 것 같아요. 자책주라는 좋은 수비수가 있지만 사보니스는 이런 자책주 유형의 높이는 좀 낮은 편에다가 힘으로는 본인이 압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공략하는 것도 나름대로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이거 핸디캡 9.5는 잘 모르겠습니다. GG 잭슨 같이 한 20점가량 이렇게 담당해줄 수 있는 선수도 지금 선발로 쓰고 있고 알다마도 엄밀한 수비보다는 공격을 위해서 쓰는 편이고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후반기 들어서 최근 9경기 동안 세크라멘토 227점밖에 안 나지 않냐 멤피스 한 211.2점밖에 안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오바 말고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경기가 아무래도 223이라는 거는 저는 좀 과하게 낮아 보이기는 하네요. 직전 경기 때 뉴욕이랑 91대 98 그런 경기를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세크라멘토의 최근 9경기들이 많이 깎인 거지 그런 거 아니면은 223 정도는 난 만만해 보여. 멤피스가 뉴욕처럼 그 정도의 수비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봤어요 저는요. 다음 레이커스 대 애틀랜타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레이커스에서 과연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직전 경기 골스와의 경기에서 한 11분 만에 트제트한테 눈을 찔려가지고 그 경기 11분만 뛰고 결장을 했잖아요. 11분만 뛰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들려온 소식으로는 레이커스 앤서니 데이비스는 각막 손상인가 뭐 그런 거고 내일 퀘셔너블이라고 하긴 하네요. 시야가 슬슬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100%가 아니라면은 눈 쪽의 부상 나는 결장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거든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레이커스에서 갈매기의 이런 눈 부상이 조금 더 호전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눈이 엄청나게 부었었고 시야가 아직도 100%는 아닌 상황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100% 아닌 상황이라면은 저는 물론 지금 레이커스가 갈 길이 굉장히 바쁘기는 해요. 리그에서도 9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플레이인도 지금 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 그래서 갈 길이 굉장히 급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무리해서라도 출전시킬 수는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가능성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했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 시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한 경기는 좀 적어요. 한 5경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가 정상적으로 출전한 60경기 이상의 그런 값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한 5경기의 값이거든요. 데이비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득점은 4.3점이 감소를 했고 데이비스가 없어지니까 실점은 8.5점이 많아졌다. 종합적으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레이커스는 13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언더오버 상으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으면 오히려 오바 쪽으로 가더라. 실점이 더 많아져가지고 득점 줄어드는 것보다도 실점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AD가 없으면은 오바 쪽으로 더 가더라.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죠. 트레이 형이 빠지는 게 오히려 팀적으로 이득이다. 언더 쪽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애틀랜타는 현재 자원으로는 수비적인 농구를 하는 게 더 플러스더라. 저는 일단은 내일 경기 만약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언더 쪽을 약간 보고 싶고 물론 뭐 이거 뭐 AD가 없을 때 오바 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애틀랜타가 지금 레이커스를 공략할 만큼 막 공격적으로 뭔가 갖춰진 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에 보면은 보그다노비치의 이런 슈팅 효율도 안 좋은 편이고 디안드레 헌터도 원조 3&D 선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동안 이렇게 기나긴 부상 끝에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2월 한 중순부터는요 야투율 50% 가까이 되고 3점수 44% 평균 득점 18점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부진했던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 너무 좀 부풀려져 있는 감이 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난 애틀랜타의 프렌 쪽을 조금 보고 싶고 227.5로는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언더를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지금 이제 후반기도 그렇고 최근 7경기도 그렇고 워낙에 언더 성향이 너무 강했다. 트레이 형이 없어지니까 애틀랜타가요 수비적인 포텐셜이 굉장히 터졌습니다. 공격은 잘 안 돼. 공격은 뭐 득점 20등 수준, 3점은 잘 들어가지만 야투가 별로 불을 뿜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수비적으로는 실점 전체 5등, 야투 방어 전체 3등, 3점슛 방어 전체 7등 뭐 이런 식으로
애틀랜타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레이커스 역시 이렇게 수비가 좋은 팀한테 AD라는 확실한 이런 그 인사이드 득점 자원, AD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레이커스의 이런 필드골 성공률 이런 분들이 좀 깎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드네요 저는요. 약간 상성상으로 봐도 지금 레이커스가 최근 6경기 동안 득점 4등, 야투 3등, 3점슛 전체 1등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데, 상성상으로 만약에 AD가 없다, 야투율 줄어들겠죠. 확실한 이런 2점 득점원이 없어지는 셈이니까. 지금 외곽슛은 전체 1등 수준으로 좋은데 반대로 애틀랜타 역시 외곽슛 수비가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고려했을 때는 좀 언더 쪽을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뭐 아주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은 저는 만약 이 경기를 보라고 한다면 애틀프레는 언더를 볼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애틀랜타도 최근에 유타와의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은 124대 122 갑작스러운 오바 게임이 있기도 했다. 레이커스의 최근 페이스 같은 것들이 빠른 걸 생각하면은 이 경기 언더 장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최근 레이커스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36점 정도 나고 있고, 애틀랜타 지금 그 후반기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13점밖에 안 나고 있다. 그 중간값으로 227이라면 저는 언더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유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